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비가 내리고 있죠. 바로 어제인 7월 18일 을지로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임대차 3법에 관련된 내용과 임대 사업자의 데미지를 주게 된 이 정책, 그리고 617, 710에 오면서 피해를 입게 된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중에 많은 분들이 이 617 금융 규제, 이 소급 피해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많은 정책에 대한 그 혼란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렇게 피해를 입으시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보다 피해를 보는 것들은 이 임차 시장에 계신 분들입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지옥 아닌 지옥에 떨어지게 된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바로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 가격 올라가는 거 저리 가라 싶을 정도로 이 전세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니 우리 동네는 안 그러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인 동네가 조금 이 민감하지 못한 그런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동네는 주요 입지입니다. 예, 주요 입지를 중심으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기다리시면 결국 별일 없는데 우리 동네는 안 오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 동네도 결국 차례를 기다리게 되고 그 차례가 오면 급등하게 될 테니까요. 자, 오늘 전세 물량 씨가 말랐다. 앞으로 더 전세 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710 대책에 와서 이제 취득, 보유, 매도까지 모든 세금을 아주 강하게 위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법안들이 상당히 날카롭고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죠. 사실상 이 날카롭다는 의미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그 정도로 심해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모두가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양도세를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데 보유세가 무섭다고 매도를 한다고요? 지금 양도세가 최대 72%까지 가게 생겼는데 지금 종부세 최대 6% 때린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분도 몇 분 되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물량이 나온다고요? 절대 못 팝니다, 여러분. 못 팔아요. 양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팝니까? 방법을 찾겠죠. 팔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종부세, 재산세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돈을 더 열심히 벌까요? 밖에서 알바라도 뛸까요? 아닙니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나 반전세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거죠. 세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법안들이요. 그게 과연 임차인들에게 좋은 법안들일까요? 자,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입니다. 자, 임대인들이 임대를 놓을 때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 보증가입하는 거 문제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에요, 결국에는. 이 보증료가 생각보다 꽤 셉니다. 이게 이제 2년을 하게 되면은 세거든요. 사실 이거를 무릅쓰고도 우리가 뭐 세입자들, 전세 세입자들이 이 보증 가입을 하죠. 워낙 이 보증금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출하고서도 보증 가입을 합니다. 왜 가입하겠습니까? 보증금 자체가 높잖아요. 지금 송파의 엘스 같은 경우 10억입니다. 10억. 그죠? 몇 년 전 매매가인데 이 정도로 보증금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보증 가입을 하는 것이죠. 보증금 사고 날까 봐. 자, 그러면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보증료를 어떻게든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잘못된 정책을 계속적으로 피고 있어요. 과연 이 정책을 피는 분들이 전문가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좋은 방법, 빠른 방법을 놔두고 다른 쪽으로 계속적으로 우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의심될 정도로. 자, 그러면 우리 임대인들이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둘 중 하나겠죠. 뭐 매도를 하던가 보증료를 내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양도세가 이렇게 센데 팔겠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보증료에 따른 금액은 어차피 또 세입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의 부족입니다. 그냥 물량 부족이 아니라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의 부족이에요.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유일한 해결책은 공급인데 다른 거랍니다. 공급을 더해야 되는데 매매 수요를 억제하네? 매매 수요를 억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임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임대 금액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유일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공급 확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본질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순차적으로 다 급등, 폭등일 뿐이에요. 자, 임대 보증 가입 의무화한다고 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까? 그건 아니죠. 자, 세입자가 지출해야 될 금액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전세보다 반전세 월세로 전환을 하는 행렬이 늘어날 것이다. 왜? 보유세를 증세했는데 주택을 뭐 2개든 3개든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 많죠. 이분들 뭐 노동소득을 올릴 거예요? 아닙니다. 아, 이거 어떻게든 세금 내야 되니까 해결은 해야겠고. 그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 3법 나오겠죠. 임대 3법 얘기 또 하실 거예요. 임대 3법 나오니까 이거 다 임대도 막힐 거야. 근데 임대 3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어떻습니까? 전세 거래 물량 자체도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 물량도 부족하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송파구에 있는 엘스가 지금 30평대 10억입니다, 전세가. 그리고 그 밑에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어땠습니까? 불과 1년 반 전에 5억대였습니다. 6억이 채 안 됐습니다. 그쵸? 그때 뭐 유명한 그 분들, 유튜버들 아주 폭락한다고 난리였죠. 그때 헬리오시티 뭐 하면서 뭐 난리가 났는데, 지금 헬리오시티 30평대 10억이에요, 전세가. 불과 1년 반 만에 대략적인 2배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강동구도 마찬가지죠. 공급 폭탄에 어쩌고 저쩌고 강동구 난리 났네라고 하는데 어땠습니까? 지금 전세가 7억 5천 정도예요. 7억 5천, 8억. 예. 이 정도입니다. 자, 하남에 있는 아파트마저 이제 30평대가 6억 넘어갔습니다. 호가가 지금 6억인데 계약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세가 급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빌라 가셔야 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 외곽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월세로 바꾸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보고 뒤로 밀리는 거는 임차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정책들의 피해자는. 고통스럽고 또 정부 얘기 들으면서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울분을 삼키겠죠.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정작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앞으로가 더 첩첩산중이죠. 좀 증여 취득세 높이기 전에 지금 막차 증여 얘기했었죠. 얼마 전에 콘텐츠로. 자, 증여 들어가게 되면 5년간 또 물량이 안 나옵니다. 또 거래할 수 있는 물량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지 팔려는 분은 없어요. 조금이라도 오르는 모습이 계속 보이면. 결국에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조정이 되고,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매도를 하는 매도세가 나와야
해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폭락이 그렇게야 나오는 거지. 지금 구조상으로는 애지간한 공급으로는 절대 폭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3기 신도시 일단 뭐 진행하는 걸 봐야죠. 가시화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다 계획만 나와 있고 뭐 용산 8,000호를 2만호로 바꾼다? 가시화 돼 있습니까, 여러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다 꿈 좋은 얘기일 뿐이에요, 지금. 자, 지금 서울의 전세는 55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55주요. 55주. 엄청난 시간 동안 연속 상승입니다. 자, 전세 물량 부족합니다. 지금 엄청 부족하고 신축은 굉장히 부족하죠. 다 신축 살고 싶으니까. 신축 중심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보니까요. 강동구가 크게 올랐고요.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이 높은 폭으로 상승하는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첫 번째 저금리. 유동성이 지금 매매 수요 막음 어쩝니까? 이 저금리가 전세자금 대출 SH로 해서 5억 풀로 받으면 그래 봐야 뭐 한 달에 100 조금 넘게 내는 겁니다. 그쵸? 1억 올려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파죽지세로 빠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이걸 막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거 저금리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도 막으면 되지 않을까? 정책으로 해서 한도 줄이고 금액 줄이면 이 전세금 올라가는 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전세 월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어차피 출혈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 물건은 씨가 마른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웃돈을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매매 수요 억제책 그리고 앞으로 또 청사진들 나왔죠. 청약 대기 수요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3기 신도시 나오는 부근으로 전세가가 또 크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 갖고 있는 분들 계속적으로 규제하죠. 이들 규제하고 뭐 지지고 볶고 찌르고 해봐야 양도세가 이렇게 높으면 물건 안 나옵니다. 더 물건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720 대책 이후에 이렇게 임대가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매매가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유동성 파워 전세로 분출 중. 자, 대출 잔액이 전세자금 대출 추입니다. 이게 2017년 12월 말 그때 이제 45조 7천억 원입니다. 자, 이때가 이 파리 대책 나오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얘기죠. 근데 지금 파리 대책 나오고 이후에 이 전세자금 대출 추이 보시게 되면 2020년 6월 말 92조 7천억 원입니다. 2배가 넘어갑니다. 유동성 파워 전세로 분출 중. 아시겠죠? 근데 전세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매매가도 720 대책 나왔는데도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9억 미만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도강, 금관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6억 이하 아파트들 계속 신고가예요. 그동안 못 올랐던 친구들. 얘네들은 대출이 되니까. 게다가 또 이 정부 정책 중 완화책인 10% 완화. 이 대출 10% 완화가 있었죠. 5억 이하 아파트들. 자, 그리고 얘네만 오른 게 아니에요. 강남도 올랐습니다. 강남도 토지거래 허가 중심으로 상승세. 자,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려면 실거주 하실 분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 끼고 사놓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서울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지금 투자 수요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19년 장 하반기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실제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심으로 상승세.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거주할 분들이 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710 직후에도 오름세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고가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은 규제 이후에 다소 꺾인 상태라고 볼 수는 있겠죠. 오름세긴 하나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하지만 중저가 단지 상방이 아직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에 이제는 6억 이하 아파트가 씨가 마른다. 요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5억 이하 아파트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쫙 찾아보세요. 진짜 정책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 공급이 이번 정권으로 바뀔 때 다른 것보다 더 노력해서 했어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기보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을 확 줄였습니다. 임대사업자고 양도세 중과 제도로 인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공급을 줄였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여기에 대한 피해자는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못 가진 분들이겠죠. 이거를 이 규제책을 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대응해야 될지 하루빨리 그래도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 나올 법들 임대 3법이 나오면 이제 다 끝났어. 너네는 다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결국 임대 3법이 나와도 죽는 거는 가진 자가 아니라 못 가진 자입니다. 자, 임대 3법은요. 사실 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경제 이데올로기를. 근데 임대 3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복지 수준의 정책이거든요. 근데 복지를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뺏어서 주는 결과입니다. 이게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죠. 지난 혜택도 다 지금 뺏는 마당에. 자, 임대 3법이 나오면 정말 해피할까 생각해 보세요. 자, 임대 3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자들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죠. 최대한 갱신초권 살려서 살겠지. 근데 앞으로 추가로 임대를 놓으실 분들도 있을까요? 없겠죠. 임대 놓으면 또 몇 년간 묶일 텐데 임대를 놓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규제 때문에도 신규로 매수하는 분들이 적어지고 임차 놓는 분들 적어지고 지금 임대인들의 혜택은 줄어들고 오히려 뭐 보증료까지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물량은 당연히 부족한 겁니다. 그럼 먼저 살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임대로 지금 경기도에 있다가 서울로 와야 되는데 물건이 없다니까요. 물량이 없어. 이미 이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길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마포의 어느 동네에 가야 되는데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많고 물량 자체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세입자한테 권리금 줘야 될 거예요. 권리금 주는 상황. 이 갱신 청구권이 2+2인데 뭐 2+2면 조금이나 다행이지. 근데 누가 또 평생 나갈 때까지 쓸 수 있게 하자고 발의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권리금 생기는 거예요. 나 지금 강남에 아리팍에 전세 권한을 갖고 있거든. 이거 팔 테니까 한번 불러봐.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자본주의 맞습니까? 아니죠. 자, 물론 뭐 뜨문뜨문 갱신청권 2+2 하면은 4년 지나면 나올 수 있는 물량 있겠지. 근데 그 물건마저 가뭄일 거고 그게 나오면 그 우수 지역일 경우 더 그러겠죠. 나오게 되면 뭐 다른 사람 뭐 뒤로 몰래 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중개인들이 물건을 감추고 있다가 그걸로 장사를 할 거예요. 내가 마포의 어느 아파트에 지금 4년 지난 물건을 갖고 있다.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갖고 있는 것만으로 위너인데. 그렇죠? 자,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의 그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거래를 해서 실제적으로 내 돈이 돼야지 즐거울 텐데 지금 뭐 팔지를 못하게 해놨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걱정인 거예요. 세금도 올라간다고 하고 팔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또 열받는 거예요.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못 사니까. 임차로 있어도 문제고 또 임대를 내놓는 사람도 문제고 지금 누구 하나 기분 좋은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나 매듭 벌었어.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임대 3법 나온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임대 3법 나오면 소급 적용이네 어쩌네 얘기 나와가지고 전세까지 무리하게 올립니다. 근데 전세가 무리하게 올린다고 해도 시장이 안 받아주면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세 물량이 많으면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가를 무리하게 올리고 있는데도 이게 먹히고 있어. 왜냐? 물량이 부족하니까. 전세를 뭐 주변에 몇천 단지가 있는데 전세 나온 게 뭐 한두 개밖에 없어. 근데 금액 올려도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미 임대 놓고 있는 분들, 1년 전에 났던 분들, 이런 분들 임대가랑 지금 새로 놓는 분들이랑 임대가 괴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덕 단위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임대 3법을 의식하고 재계약을 하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편법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정책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하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바꾸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몰고 나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안 좋은 현상들,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매매가만 오른 게 아니라 임대가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물건 자체가 부족하고 살고 싶은 곳에 임차로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뒤로 떠밀리고 있고, 내야 되는 주거 비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쾌속으로 주거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심할수록 시장은 왜곡될 뿐입니다. 공급책이 유일한 해결책인 걸 인정하시고 인지하시고 정부는 어떻게든 이 공급을 늘려가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한 주 한 주 전세가가 아주 급등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 놀람을 금치 못하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